우리들의 WK 레전드, 수원 레전드. 오늘은 영상에 보이는 대로 수원FC 위민의 든든한 수문장 김경희 선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FC 위민 골키퍼 김경희입니다. 네, 경희 선수 지금 이제 유난히도 좀 다른 해보다는 길게 느껴졌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전국체육대회부터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끝나고 귀국을 하셨는데 최근 시즌 종료 후에 휴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내고 계셨나요? 편하게 쉬다가 본가도 갔다 오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다가 이제 막 수원 올라왔어요. 실례지만 가족들이 계신 본가는 어디인가요? 충청북도 진천이요. 예전에 제 채널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채널에 수원FC 팬분들께서 출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허건군 가족이 말씀하신 진천 사시는데 이웃에 부모님이 살고 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김경희 선수 부모님을 통해서 대표 축구 여자 축구 경기도 보러 가게 되고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또 경희 선수의 충북 진천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한번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신 김에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김경희 선수가 축구 선수를 꿈꾸게 된 그 시작이 됐던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때 자주 아프고 자주 다쳤단 말이에요. 지금 운동할 때보다 네.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 때보다 더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 다치면서도 공이 너무 차고 싶은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남자애들이랑도 볼 차고 싶고 그래서 그냥 목발 짚고 막 볼도 차고 막 자전거 타면서도 볼 차고 막 이랬는데 제가 나온 초등학교 감독님께서 보신 거죠. 잠깐 진천 내려온 일이 있었는데 네. 보셨다가 또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축구 해볼 생각 없냐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 김경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자주 아프고 다쳤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그러면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4학년 때 전학은 갔지만 제가 그 아픈 시기도 있었고 이제 늦게 시작했죠. 5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5학년 때 이제 동계도 같이 하고 하면서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전에 제가 전하늘 선수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가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나 또 윙백을 봤던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선수 중에 골키퍼분들이 처음에는 본 포지션이 아니었던 적도 있는데 경희 선수는 그럼 처음 축구를 시작하게 되셨을 때 포지션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골키퍼였어요. 시작부터? 그때도 닫혀있는 상황에서 간 거라 그냥 옆에 골대 옆에서 볼을 줍는 아이 중 하나였는데 추우니까 막 골대 옆에 붙어 있다가 골키퍼 쌤이 골키퍼 언니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잘못 찬 거죠.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 그 잡은 게 저의 골키퍼의 시작이 되고요. 운명적으로 세이브를 했던 그게 이제 골키퍼를 그러면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의 소도시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선생님의 눈에 띄게 됐을 때는 막 동네의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다 섞여서 막 공놀이를 하고 있고 축구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때는 그냥 진짜 필드가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하던 아닌데 전학을 가고 아픈 상태에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 게 골키퍼가 처음에 축구 선수를 시작을 이제 골키퍼로 하게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운명적으로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수원FC 위민의 선수로 오기 전에 축구 선수 김경희라는 선수를 알게 됐던 게 사실은 이제 2022년도에 U20 여자 월드컵 대표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게 되는 그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슷한 동나이대의 친구, 선배, 언니, 동생들과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 김경희 선수한테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팀은 강호들과 만나서 조 예선을 넘어서 이제 토너먼트 진출은 하진 못했지만 김경희 선수는 주전 골키퍼로서 3경기 동안 아주 맹활약하고 멋진 세이브들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김경희 선수는 본인이 참가했었던 U22 이 여자 월드컵을 어떻게 추억하고 계신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나라 이름만 들어도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냥 그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손꼽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거였단 말이죠. 네. 어쨌든 지금 창경에 있는 윤지연이랑도 경쟁을 해야 됐었고 또 시청에 있는 서빈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셋 다의 그런 잘하는 장점들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저희 셋에서도 선의의 경쟁도 했을 테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받아서 경기를 뛰었지만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부담감도 있었고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게 처음이었고
저는 그런 국제대회 처음 뛰었던 네. 거였단 말이죠. 옛날에 뭐 연령별을 갔어도 그렇게 막 뒤에 항상 2, 3번이었고 그랬는데 처음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경기를 하면서 어쨌든 첫 경기는 잘 끝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잘 끝냈던 것 같아요. 김경희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이제 WK 리그에서 각 팀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그 연령대의 뛰어난 골키퍼들이 어떻게 보면 본 대회를 앞두고 그 직전까지도 이제 넘버원 골키퍼가 정해져 있지 않는 네.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또 선발되고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한편 또 뜻깊었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경희 선수가 스포츠 채널에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 대학교 진학 문제로 좀 보통 다른 일반적인 선수들에 비해서 빠른 시기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대학교 진학을 거치지 않고 남들보다 좀 빨리 리그 데뷔를 하다 보니까 좀 뭐 힘들거나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와가지고 첫 해에서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경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안 뛰어본 것도 처음이었고 정작 지금 당장에 월드컵을 준비하려면 경기를 뛰어야 되고 그런 압박감 때문에 시즌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일단 2, 3번이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그거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버틸 수 있나. 어쨌든 지금 이제 막 1년 차인 애가 이렇게 힘든데 어쨌든 지금 다른 팀에서도 그렇고 저희 팀에서도 그렇고 더 10년 막 12년, 13년 버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1년조차도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나약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게 정작 저한테 맞는 직업을 하고 있나 라면서 그 1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실업 무대에 데뷔를 해서 입단하긴 했지만 또 같은 나이대에 성장했던 다른 골키퍼나 아니면은 다른 포지션의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를 진학해서 대학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혹시 뭐 이런 운동부지만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해보지 못했다. 대학 시절을 뭔가 누리거나 운동선수로서 지내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 같은 거는 없으셨을까요? 지금은 없는데 정말 1년차 때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어쨌든 얘네는 해야 될 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임을 뛰고 학교를 가고 근데 저는 게임도 못 뛰고 학교도 못 가고 약간 얻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 어쨌든 얘네는 게임을 뛰면서 얻는 것도 있고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이 날마다 약간 잃는 게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많아지는 한 해였죠. 경희 선수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진학에 성공했던 친구들은 혹시나 WK 리그에 드래프트로 입단하지 못하더라도 아무튼 대학을 주겠다는 경력을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경희 선수는 WK 리그에 보다 일찍 입단하긴 했지만 여기서 버티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학 하기도 얻을 수 없지만 선수로서의 경력도 위태로운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셨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희 선수 이렇게 참 축구에서 모든 포지션이 그렇지만 경희 선수가 처음 축구 선수를 시작해서 해왔던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특히 경험과 그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창녕에서 많이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실업리그 1년차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를 좀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튄다? 그거는 그냥 있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너무 힘들더라도 그러면서 버티다가 근데 약간 주변 사람들의 그 팀 사람들 때문에 버틴 것도 있어요. 룸메이트 언니들 덕분에 버틴 것도 있었고 어쨌든 언니들도 제가 막내라는 것 때문에 언니들도 경험한 게 있으니까 잘 얘기해주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그랬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똑같은 WK 리그 신입 1년 차라고 해도 나이가 다른 입단 동기들보다는 2살, 많게는 뭐 4살, 3, 4살 정도가 어리기 때문에 좀 언니들 입장에서는 사실 20대 초반에는 그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언니 선배 선수들이 좀 더 따뜻하고 좀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희 선수가 창녕에
입단한 22시즌 이후 23시즌을 앞두고서 수원FC 위민으로 이적을 하게 되셨는데 당시 입단하게 된 스토리와 팀에 합류하면서 동계를 치르면서 좀 느낀 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K리그 같은 경우에 입단하고서 이제 3년 동안에 팀이 변경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입단한 것도 데뷔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또 1년 만에 또 수원으로 창녕으로 해서 이적을 하시게 된 것도 또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 정말 운이 진짜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일단 그 1년차 때 있었던 것 중에 1년 중에 단 2경기만 뛰었어요. 리그 경기를. 네. 2경기 중에 한 경기가 수원이었고 근데 그 경기도 약간 시즌이 다 끝나고 시즌 마지막 경기였을 거예요. 체전을 준비하고 있다. 리그 순위가 결정되었고 체전을 더 중요시하게 된 시즌이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그런 경기를 못 뛴 사람들이 뛰자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수원은 또 베스트를 데리고 나오고 소연 언니 있지, 윤지 언니 있지 막 말도 안 되는 그냥 어쨌든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을 경기를 들어오게 하니까 그때가 아마 저의 바뀌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 경기를 3대0으로 졌는데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정말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그래서 약간 수원 감독님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셨지 않나 하면서 잘 끝냈죠. 경희 선수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TV 중계나 경기를 보면서 동경했던 지소연 선수, 김유지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또 상대편으로서 슈팅을 선방해 가면 그 경기가 이제 수원FC 위민에 입단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창녕 소속으로 시즌 말미에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했던 그 경기 이후 감독님과 코칭 스텝의 눈에 들게 돼서 합류하게 돼서 함께 동계를 치르면서 FC 위민에 입단하고 나서 좀 느낀 부분들? 진짜 여기서 뛰는 게 창녕에서부터 더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는 약간 당연하다는 게 좀 컸어요. 못 뛰는 게. 너무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은정 언니도 그렇고 하늘 언니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약간 배운다는 게 좀 컸어요. 동계를 준비하면서는 골키퍼 코치님과 함께 언니들과 시즌을 준비하면서 좀 배운다,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적응하는 게 1차라고 생각했는데 그 적응하는 게 살짝 어려웠지 적응하다 보니까 당연하고 맞는 것 같다. 이게 정상이다 라고 느꼈죠.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골키퍼라고 하면 선수의 등번호를 생각할 때 이제 1번인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김경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필드 플레이어들이 달고 뛰게 되는 16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등번호 16번을 특별히 선택하고 유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년차 때 좋아하는 번호가 없어가지고 31번을 그냥 고등학교 때 가지고 와서 썼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31번 자체를. 근데 이제 2년 차에 이제 수원 넘어왔는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 번호가. 들어갈 수 있는? 네. 아니요. 그냥 선택지가 아예 없었고 31번이 돼 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했는데 번호에 대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 10번대 번호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12번이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으로서도 네. 제일 좋아하는데 12번은 이제 수원의 그 번호고 그쵸. 13번은 재은 언니, 14번은 희진 언니, 15번은 수정 언니, 전에 있던 네. 유수정 언니. 그래서 했는데 17번은 또 다인 언니. 10번대가 너무 예쁜데 또 16번을 하기에는 남은 번호 16번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너무 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을 고민한 건 아니지만 몇 주는 며칠은 고민했는데 31번을 계속 가는 것도 싫고 좀 변화를 주자 해서 그런 게 뭔가 앞으로 뒤로 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0번대를 원하는 번호가 했죠. 네. 그리고 일단 31번을 제일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과거에 이제 달고 뛰었고 그 기억들이 그닥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변화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번호가 지금 이제 김경희 선수를 상징하는 등번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원FC 위민 입단 이후에 수원FC 위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WK리그에서는 다른 팀들과는 좀 차별성 있고 적으로 이제 매치데이 관련 영상이나 또 수원FC 위민에 관련된
컨텐츠 영상을 보면 경희 선수가 다른 일반적인 선수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뭐 수줍어하거나 영상 촬영을 극구 기피하는 그런 선수들과는 달리 또 손FC 위민에서 작년 같은 게 본인의 단독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아주 개성 있고 매력 있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전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좀 이렇게 영상에 보여지는 것 같이 좀 당차고 약간 짱구 같은 개구장이 성격인지, 본인의 실제 성격은 좀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좀 다르긴 해요. 약간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땐 하고 아닐 땐 아닌 스타일이라서, 정말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약간 그거지만 한 명이라도 아닌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런 성격을 내려두는 것 같아요. 이 어색함을 풀기 위해 막 노력하는 편이고 그렇긴 한데, 노력은 하지만 약간 수줍음이 없잖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오늘 경희 선수를 이렇게 1대1로 처음 만나 뵙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지만, 뭔가 제가 영상에서 봤던 수원FC 위민과 관련된 구단 영상에서 봤던 그 캐릭터와는 조금 차분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되게 생소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골키퍼마다 플레이와 경기를 리딩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기장에서 수원FC 위민의 골문을 지키는 경희 선수를 바라봤을 때에는 무언가 지키고 버티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 공격수에게 달려들고 볼을 먼저 도전해서 낚아채는 그런 스타일의 골키퍼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중에 상대 선수와 충돌하게 되는 모습도 경기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눈부신 선방과 놀라운 반사신경과 더불어서 저돌적인 골키퍼 스타일은 언제부터 이렇게 갖추게 되신 걸까요? 일단 고등학교 때 처음 그런 걸 느낀 거가, 지키는 것 쪽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이고 약간 주눅 들어있는 게 너무 보인다는 선생님도 말씀이 많았어요. 주눅 들어 보이고 기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경기에. 그래서 좀 달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느꼈을 때 더 좋은 게 나오려면 하는 스타일을 바꿔야겠다, 축구하는 스타일을. 그러면서 얻은 게 지금 제 축구 스타일인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뭐를 잘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부족한지도 모르니까 그냥 일단 하라는 대로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자리를 터득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여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더 좋은 선수로 발전될 수 있는지를 아는. 아무래도 저희는 수원FC 위민을 지키는 골키퍼로서 항상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저돌적인 모습을 이제 항상 봐왔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도자 분들 조언을 받으면서 지금의 이제 김경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갖춰지게 된 거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경희 선수가 수원FC 위민에 입단하고 난 이후 매 시즌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 상대가 화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김경희 선수가 입단해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리그 우승의 갈림길에 있었던 23시즌의 막바지에 화천 K스포와의 홈 경기였는데, 앞전에 미라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2대2 상황에서 PK를 실축하게 되면서 리그 1위를 통한 챔피언 결정전의 중요한 위치를 가져갈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신인 골키퍼로서 큰 경기에 시즌에 많은 경기를 하지 못했지만 또 주전 골키퍼로 그 경기를 마주하게 됐을 때 경희 선수가 느낀 감정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팀 선수들이 다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해줬어요. 어쨌든 새로 와서 처음 경기를 뛰는 건데 말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할 거란 거 아니까 베테랑 언니들이 많은 말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시즌의 상황이 시즌 대부분을 이제 전하는 선수가 이제 쭉 끌어오면서 그 중요 포인트에 경희 선수가 이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기의 리듬이라든가 본인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날 제가 생각해도 좀 화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물전을 좀 지키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2023 시즌에 이제 화천을 만나서 좀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남았었다면 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김경희 선수가
많은 경기들에 출전을 하게 되면서 또 김경희 선수가 스포츠 채널에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지만 이 해당 시즌에 화천 K-스포를 만나서 이기지 못했었는데 또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는 김경희 선수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팀이 1차전에 승리를 가져가게 됐었는데 본인의 선수 경력에서 한 경기를 꼽으라면 그 경기를 손꼽았을 만큼 특별한 경기였을 것 같은데 좀 앞전 시즌에 화천을 만났을 때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본인의 팀에서의 또 경기력이라든가 입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날 경기는 다들 간절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에 저희가 쉽지 않은 길을 갔던 것도 있었으니까 다들 생각하는 방향이 정말 달랐고 그리고 작년 그 5번의 경기들 중에 하천이라는 경기들 중에 단 한 번도 승이 없다는 모든 팀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저도 그뿐더러 더 챙겨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고 그날 정말 몸이 좋았어요. 몸을 풀 때부터 좋았고 네, 자고 일어났을 때부터도 좋았고 몸을 풀 때도 좋았고 그 긴장이 됐는데 티가 안 났어요. 원래 긴장하면 좀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인데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냥 리그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잘 마무리했지 않나. 그러면은 아까 경희 선수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리그에서 화천을 만나서 5번 모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1차전에서마저 화천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2차전에 화천의 홈으로 갔었더라면 사실 그 기세나 분위기에 있어서 챔피언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1차전 김경희 선수의 활약을 기반으로 한 또 필드 플레이어들의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챔피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화천과의 경기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화천과의 2024 챔피언 결정전 이전에 경주 한수원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제 기억에는 이 시즌에 화천을 만나서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경주 한수원을 만났을 때에도 또 장슬기 선수를 필두로 해서 경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서 하기까지 가게 됐어요. 사실 키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키퍼의 선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주 한수원과 이 플레이오프 승부차기 때의 장면을 회상해 본다면 어떠신가요? 시작이 저희가 좀 힘들었어요. 전반 시작도 힘들었고 골을 너무 일찍 먹혀가지고 힘든 경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연장도 하고 승차까지 갔는데 저는 제가 약간 볼을 보고 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날도 볼을 좀 보고 떠야겠다. 몸이 많이 굳어있고 좀 추웠으니까 볼을 보고 떠야 제가 하나라도 막을 수 있겠다 했는데 딱 첫 번째에서 이제 막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언니들도 넣어주고 이제 3번째 키커에서도 막 손에 맞고 들어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그래도 마무리까지 미라언니가 잘 마무리해줘가지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미라 선수를 포함한 키커들의 안정적인 킥도 있지만 또 김경희 선수가 그 하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화천을 만나는 그 기회도 없을 뻔했기 때문에 또 잊지 못하는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경희 선수와 이 화천 K스포와의 상대 경기에 있어서 좀 인상적으로 보는 마지막 경기는 바로 올 시즌 2025 홈에서 상대 우승을 지켜봐야 됐던 4대0 패배를 이제 홈에서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당시에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지만 팬으로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경기력에 있어서 정말 화천이 물이 올랐고 결과적으로 올 시즌에 화천 K스포가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뛰어난 경기력과 경쟁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시즌 만에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이제 물론 챔피언 결정전은 아니지만 상대팀의 우승을 우리의 홈 경기장에서 지켜본 이제 화천 선수들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경기는 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아쉽게 1대0으로 진 것도 아니고 골을 득점해가지고 진 것도 아니고 너무 크게 4대0이라는 점수로 진 거라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화천이 처음에 와서 우승을 한 것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4대0까지 날 정도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건지 왜 1년째 똑같은 건지라는 생각이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팬으로서 뭔가 그 경기 자체가 좀 뭔가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안타깝고 속상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전환차 이제 2024 시즌에 리그 챔피언이 되기도 했지만 시즌 종료 후에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2024년 12월 4일에 캐나다와의 경기에 선발을 출전하면서 드디어 성인 대표팀에 이전에 발탁된 적은 있었지만 데뷔전을 치르게 됐었는데 해외 원정을 가서 국가대표 경기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된 그 소감이 좀 어땠을까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돼. 그냥 떨린 거겠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이게 연령별이랑 정말 다르다는 걸 아무리 같은 캐나다라 해도 연령별에서 뛰었던 캐나다랑 성인에서 만난 캐나다랑은 정말 다르다는 걸 경기하면서 느꼈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웠던 경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팬으로서 이렇게 좀 청소년 대표의 세계 무대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수원FC 위민에서 그 시즌에 또 챔피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국가대표에 승선해서 이렇게 데뷔하는 모습을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대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2025 시즌에 팀의 주전 골키퍼로서 어떻게 보면 시즌을 돌아와 봤을 때 근래에 가장 낮은 리그 순위에 속상하기도 했었겠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이제 WK 리그의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해서 3라운드 도쿄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돼서 팀의 8강 진출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앞에 이야기해 주셨던 U22 여자 축구 월드컵과 또 성인 대표팀, 국가대표팀으로서 데뷔했던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을 텐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하고 참가해서 활약했던 그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그날 요 근래 성인이 되고 나서 한 경기들 중에 가장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공간도 너무 두려웠고 어쨌든 저는 처음 경기를 뛰는 거지만 하늘 언니는 앞선 2경기를 다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냥 일반 리그처럼 여기서 저도 다음이 또 있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 실수 하나에 팀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수만 하지 말자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팀이 잘 버텨주고 잘 해줘가지고 8강을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기회가 생겼다는 거에 저한테 감사하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일본 여자 축구를 대표하는 도쿄 팀을 만나서 김계희 선수가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또 다가올 시즌에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8강에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팬과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희가 한 인터뷰 중간쯤에 좀 촬영 이슈가 생겨서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1시간 정도 대기 시간이 생기다 보니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팬과 함께 인터뷰를 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인터뷰라는 게 처음이라서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운동장에서만 뵀던 분을 또 이런 공간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딱 중간 정도 됐을 때 1시간 정도의 텀이 생겨서 이게 참 저도 뭔가 이게 뻘쭘하기도 하고 이 시간을 경희 선수가 어떻게 보내야지 했는데 인터뷰 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팬들께 전해드리는 그 외적으로 경희 선수와 다양한 또 수원FC 위민, 경희 선수 개인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인터뷰의 후반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추억을 가지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너무 분에 겨운 또 여자축구 선수 김경희의 팬미팅을 한 기분이라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WK 리그 수원FC 위민 김경희 선수의 팬들께 다음 시즌에 대한 어떤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 너무 아쉬운 게 많았는데 내년에 돌아오는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저희가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가지고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원FC 위민에 와서 또 준우승과 우승,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국가대표 데뷔까지 이루었던 김경희 선수의 지난 시즌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경희 선수가 정말 그전에 알지 못한 다양한 색다른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팬분들께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